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그나마 줄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주민들과 접촉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형 청소차 도입이 시작됐지만 작업 효율을 중시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청소차 보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 통합을 군공항과 연계하겠다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발표한 이후 전라남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관련 3법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광주 전남 현안 입법들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발언에 전라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라남도 의회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 관련 예산을 삭감해버렸는데요. 그렇다고 판이 깨졌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대로 전라남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이 사실상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용섭 광주시장이 조건 없이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우리 도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반발은 더 거셌습니다. 광주시가 시도 상생을 포기한 마당에 무슨 행정통합이냐며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내년도 용역예산 2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민간공항 이전을 손꼽아 기다려온 200만 전남도민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광주에 있는 두 개의 공항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광주시와 전라남도 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발언 속에 들어있는 조건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가 2년 전에는 조건 없는 이전을 약속해 놓고서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화를 내고 있고, 광주시는 전라남도가 군공항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제껏 정말 최선을 다했냐고 반문하는 꼴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양상만 보면 지금까지는 광주시가 불리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조건 없이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은 구체적이어서 조금이라도 말이 바뀌면 발언 번복이나 약속 파기 공격을 받기 쉽지만, 김영록 지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은 추상적이어서 설사 광주시 입장에서 불만이 있어도 비판이나 비난을 가할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용섭 시장이 밝힌 사자 협의체를 통한 해법 모색은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어서 앞으로의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두 자치단체 중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화를 내면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난달 국토부와 국방부 등 군공항 이전을 위한 사자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이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판을 깨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입장문에서 즉각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고 광주시에 추가 조치를 요구한 점, 정 안 되면 두 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점 등이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산통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논의를 더 촉진하고 촉발하는 자극을 줌으로써 전남도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고 광주 시민들도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러는 거라는 것을 서로 의식하고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갈등하거나 충돌할 것인지, 진통 끝에 상생의 결론으로 나아갈 것인지, 양 시도의 정확한 입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군공항 이전을 위한 4차 협의체 2차 회의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월 단체가 역사왜곡 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공법단체 설립법 등 5.18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5월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5.18 보상법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정의당도 5.18 관련 3법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5.18 관련 3법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 전남 현안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이 추진 중인 광주 전남 현안 법안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특별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으로 정기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에너지공대 개교, 군공항 이전 등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분간은 미세먼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온화한 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덕에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지금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대기정보가 나와 있는 내일까지도 대기질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모습이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날이 흐리겠고요. 낮 동안에는 연무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은 조금 다릅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낮부터 오후 사이 눈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도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달리는 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화원들의 아찔한 모습,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위태로운 작업을 막기 위해 안전성을 개선한 한국형 청소차가 2년 전에 개발이 됐는데요. 보급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청소차 작업 발판에 올라탄 환경미화원들. 길가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재빠르게 싣고 다시 위태로운 매달리기를 반복합니다. 아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 타면 일을 못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이 능력이 안 돼요.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인데다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하면서 차량 뒤쪽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숨졌고 지난 2017년 광주에서도 작업을 하던 환경미화원들이 2주 간격으로 숨졌습니다. 작업 발판만 아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재작년부터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한국형 청소차는 환경미화원들이 올라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옆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차에 비해 높이가 낮아 보다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안에 중간중간에 계속 타면서 내리면서 하니까 위험하는 것도 좀 덜하고 저는 확실히 안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차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보급은 아직까지는 저조합니다. 광주의 청소차 90대 가운데 한국형은 13대뿐이고 나머지 85%가량은 일반 청소차입니다. 한국형 청소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비용 3천만 원을 보조해주고 있지만 교체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차 96%가 지금 보급 시기가 더 오지 않았습니다. 청소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국형 청소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청소 차량의 사용 연한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자치단체에선 기존 청소 차량의 작업 발판을 없애거나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빠르고 쉽게 할 수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필수 노동자들인데 환경미화원들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차량 개선, 어떻게 보면 그런 개선들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고 환경미화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환경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계속된다면 환경미화원들의 위태로운 하루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염주 실내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수영지도 강사들이 쟁의 행위에 돌입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서비스 일반노조 수영지도 강사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도시공사가 수영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장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며 다음 주 광주시장과의 면담 이후로도 도시공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전면 파업을 시작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짙은 외지인 부동산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거래된 부동산 매매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권을 시세보다 5천만 원 이상 낮게 거래한 사례가 100여 건이 적발돼 불법성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미성년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6건 적발되는 등 편법 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도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영광에서 함께 김장을 했던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들 가운데는 고등학교 교사와 문화재 발굴에 참여했던 대학생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아자동차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직원이 이틀 동안 출근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영광에 모여 김장을 함께했던 일가족 8명 가운데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서울에서 참가했던 가족이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담양과 무안, 영광에서 참석했던 일가족들이 모두 확진된 겁니다. 특히 담양의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첨당 고등학교 교사로 확인돼 해당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을 했던 2학년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무안의 확진자는 해남에서 진행된 문화재 발굴 작업에 참여한 대학생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광범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가신 분이 이제 확진이 되니까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확진이 다 돼버린 거죠. 소규모 산발적인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3공장에서 축구 동호회와 밀접 접촉했던 근로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광주 744번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었던 광주 744번 확진자는 해제 전 의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정상 출근한 뒤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조사 중입니다. 특히 그 해지 후에 한 나흘 동안에 동선부터 먼저 확인하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와인바와 같은 소규모 음식점과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성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 AI 의심 사례가 접수돼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AI의 고병원성 여부는 하루 이틀쯤 지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나주의 한 오리 도축장에서도 H5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도축장이 폐쇄되고 4만 4천여 마리의 오리 고기가 폐기됐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광주시가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서진건설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어등산 개발 사업의 방향을 수정할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흥만 관광지구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고흥군이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수용 예정 부지가 이미 특혜 의혹으로 법정 공방이 일고 있는 한 리조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자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도덕면 고흥만 관광지구. 공군은 이 일대 공만 관광지구 9대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만여 제곱미터 면적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토지 소유주들은 공군의 토지 수용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지가 끊임없는 특혜 의혹 속에서 최근 운영에 들어간 리조트 단지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정 부지의 계획대로 주차장이 조성되면 리조트 시설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돼 사실상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군청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 것이 군청인데
이 국민의 땅을 갖다 오갔다 갔다 받쳐본 것 같아, 나 생각에. 너무나 억울해요. 공군은 거센 반발에도 토지 수용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만 관광지구에 처음부터 계획돼 있던 부대 시설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보다 더 늦게 시작을 했던 뭐 휴양시설 같은 것들도 다 준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급하죠. 3년이나 공사가 진척이 중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최종 좀 다소 좀 안타깝지만 수용 절차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공군이 리조트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들의 무더기 징계와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만 관광지구 개발 사업. 또다시 특혜성 시비가 일면서 지역사회 내 논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집안 사정상 돌잔치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돌잔치를 열어주는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별탈 없이 잘 노는 모습을 뜻하는 도담도담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봉사 모임을 시작한 문송학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나누는 게 제일 쉬웠다는 분입니다. 봉사 모임 도담도담을 처음 시작한 문송학 대표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대표님 사무실에 있는데요. 일단 이벤트 업체는 아니고 네. 그럼에도 이 돌잔치를 무료로 열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정준, 정후 아들이 둘인데 첫째는 돌잔치를 사람들 모시고 했고요. 둘째는 좀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 생각이 돼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형은 해주고 왜 나는 해주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했고 그러다 보니 둘째는 뭔가 의미 있는 걸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고 그래서 둘째 대신에 어떤 누군가에게 돌잔치를 선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저희 와이프랑 의논해서 네, 다른 아이를 선정해서 돌잔치를 해주게 됐습니다. 시작은 대표님이 혼자 하셨지만 지금은 또 뜻이 맞는 분들이 같이 모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 정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은 한 90여 분 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노출을 꺼려하신 분들도 포함하면 100여 분 정도. 재능 기부도 많이 있고요. MC 보시는 분은 와서 MC를 좀 사회를 봐주시고 꽃집 플라워샵을 하신 분은 뭐 화분을 보내주신다든가 금은방 하신 분은 목걸이, 그다음 사진 또 하시는 분은 사진 앨범 액자 사진도 찍어주시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본인 그 분야에 맞게 이렇게 또 지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돌잔치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이런 돌잔치 상을 이렇게 좀 차려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뭐 특정을 하진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능하고요. 우리 후원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 돌잔치 같이 하고 싶다, 도담도담하고 같이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렇게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장애라든가 아니면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그 아이에게 좀 낙인을 찍는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때는 언제인가요? 쌍둥이 부부였는데 아버지가 좀 편찮으세요. 그래가지고 다방면으로 돌잔치를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서 보다가 저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해드리게 됐는데 올해 초에 명절 때 그 수급비를 받은 거를 또 이렇게 주민센터에 기부도 하시는 또 그런 효과도 보면서 이게 선한 영향력이구나 라고 또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도움을 주는 이런 것들을 네네. 직접 보셨군요. 네네.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셔요? 일단은 그 소름이 돋는다죠. 딱 이렇게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이고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배우게 되고요.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 느꼈던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기관에서도 좀 이런 아이들의 좀 자료들이 좀 있었으면 1년에 한 번뿐인 돌잔치잖아요. 1년 후에, 2년 후에 할 수 있는 돌잔치가 아니잖아요. 평생 한 번뿐이고, 그래서 조금만 더 주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아이들이 다 돌잔치라는 선물을 받지 않을까. 네.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은 쉽게 전달된다고 하는데 듣는 내내 저도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광주시 내년도 출생보육수당과 청년 예산이 상당 부분 부활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233억 원이나 삭감된 출생보육수당에 대해 삭감 규모를 82억 원으로 대폭 줄이고 406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는 또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예산을 당초보다 60억 원 더 늘려 총 100억 원으로 증액했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도 4억 원가량 편성했습니다. 6조 2천억 원 규모의 광주시 내년도 예산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입니다. 광주 수원지구 일대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수원지구 성덕공원과 고래실공원 일대, 그리고 평동산단 평동역 일대 3.43제곱킬로미터 구간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현행 법규보다 완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게 되는데 광주시는 관련 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상한액이 250만 원까지 상향되는 등 내년도 전남 농업지원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등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 임산부 친환경 논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확대 등 달라진 26개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농업 분야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 농업정책과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화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지만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겠고요. 토요일인 내일까지도 대기질은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대부분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습도가 낮은 가운데 대기 중에 먼지와 연기 때문에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연무도 낮 동안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늘과 날이 비슷하겠지만 일요일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도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11도에서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의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종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곡성과 순천에서는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시작된 눈비는 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